네, 시장의 흐름이 아주 오묘합니다. 어느 정도의 기대감 그리고 긴장감이 함께 자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고도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인 반등 모멘텀이 나와주고 있어서 시장 전반의 흐름이 순조로운 모습을 일단은 보여주고 있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비트코인은 금리 이슈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강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중 일시적으로 6만 1000달러까지 훅 하고 돌파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대로 박스권 안에서 의미 있는 반등세를, 그 모멘텀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금리 이슈와 관련해서 이 전망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0bp를 인하했을 때 이게 침체 우려 시그널로 봐야 할 것인가, 아니면 유동성 강화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 것인가, 하루하루 여러가지 전망과 분석들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모호성, 불확실성이 자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 그 자체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비트코인의 흐름을 안정적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9월 19일 새벽 3시에 이제 4년 만에 금리 인하가 단행되게 되는데, 과연 어느 정도 폭 그리고 어떤 멘트 뉘앙스를 통해서 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될지 단기적으로는 초미의 관심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12포인트 오른 45를 기록하면서 공포 단계가 소폭 완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지금 엄청 빡센 모습을 확인해주고 있는데, 무려 58%대 중반까지 올라서면서 5년 최고치를 지금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대로 더 강력한 도미넌스 상황을 보여주게 될 것인지, 아니면 이대로 저항을 살짝 막고 도미넌스가 빠지면서 자연스럽게 알트들로의 자금 유입으로 그 흐름이 조금 바뀌게 될지 주목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과연 미국 연준 4년 만에 금리 인하 피보팅 어떤 선택을 하게 될 것인가. CME 페드워치 금리 선물 시장 상황, 오늘 오전 상황을 보면 50bp 인하 가능성이 63%로 치솟아 오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 25bp 인하 가능성은 37%, 어찌나 저찌나 금리 인하 가능성은 지금 100%로 점쳐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선택을 하면서 어떤 멘트, 어떤 뉘앙스를 담아주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한바탕 요동칠 수도 있다. 그게 아래쪽이 될지 위쪽이 될지는 참 예측하기가 간단치 않다, 이 정도로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지금 50bp 인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급증한 상황에서 비트코인이 경기 침체 우려를 통한 하방 압력 대신 반등 모멘텀을 갖게 된 결정적인 상황은 아마도 8월 미국 소매 판매 지수 덕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전월 대비 0.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예측치가 마이너스 0.2%였으니까 예측치를 상회한 긍정적인 상황, 소비는 여전히 탄탄하다. 미국에서 소비는 GDP의 3분의 2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이 포지셔닝을 가지고 있고, 경기 침체 이슈와 관련해서 이 소비의 흐름, 이 큰 영향을 기준점을 만들어 준다라고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 덕에 B컷 단행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소비는 여전히 탄탄하다, 이런 점이 확인이 되면서 50bp로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더라도 이거는 막연히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진다라고 해석할 것만은 아니구나, 유동성 확장 차원에서도 바라볼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면서 며칠 전과는 사뭇 다르게 50bp 인하 이슈가 지금 비트코인의 시세를 끌어올렸다라고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진짜 금리 인하 전망이라는 게 굉장히 지금 어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은 데이터인데 다른 방향으로 지금 시시각각 해석이 다르게 되면서 시장에도 그렇게 제각각 다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모습,
전망도 여전히 제각각 골 때리는 상황, 이렇게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CNBC가 전문가 2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응답자의 84%가 0.25%포인트 인하를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CME 페드워치의 상황, 기대와 관련해서는 완전히 정반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도 바라볼 수 있는데, 로이터 같은 경우에는 경제학자 10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응답자의 절반이 25bp 인하를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름 학자, 펀드 매니저, 전략가, 이런 자칭 타칭 전문가라는 사람들의 어떤 입장에서도 그 관점과 전망이 엄청 크게 차이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만큼 금리 이슈가 지금 굉장히 조금 예민하고 까다롭게 바라볼 수밖에 없다, 그렇게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트릭스 포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4분기로 접어들게 되면서 시장이 의미 있는 모습을 보이게 될 것이다 라는 점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이제 4분기라고 해봤자 보름도 안 남았죠. 이 9월은 전통적으로 암호화폐와 위험자산이 침체를 겪는 시기다. 올해 9월도 ETF 유입세가 둔화된 추이를 보였지만 금리 인하 기대감 속에서 현물 ETF 순유입 증가로 비트코인이 강한 상승세를 확인했다. 10월은 역사적으로 암호화폐가 강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는데 투자자들은 9월을 하락 기회로 삼아서 4분기 잠재적인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다. 9월의 흐름 자체가 지금 오르락 내리락 조금 어수선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9월에 바이더딥의 기회가 온다라면 그건 4분기에 잠재적인 수익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다 라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엠퍼러라는 암호화폐 분석가가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금리 인하 이후에 내가 기대하는 상황은 이렇다. 첫 번째, 시장은 즉각적인 펌프를 하게 될 것이다. 두 번째, 이 펌프를 통해서 단기 홀더들 그리고 이벤트 거래자들은 수익을 내게 될 것이고 이후 시장은 덤프 상황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셀더 뉴스 이벤트가 될 것이고 이후 하락, 그 기간에는 축적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희망을 잃게 될 것이고 이렇게 지루함을 유도한 뒤에 다시 펌프가 빡세게 나와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금리 이슈가 셀더 뉴스 이벤트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이런 관점도 참고할 만한 가치는 충분히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호주의 디지털 자산 운용사 제로캡은 이런 전망을 합니다. 단기적으로 금리 인하 영향의 불확실성이 남아 있어서 가격 움직임을 예측하기가 어렵다. 11월 대선의 불안정성이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 비트코인은 53,000달러까지도 하락할 수 있는데 하락세기를 돌파할 경우에는 65,000달러까지 상승도 가능하다. 연준의 점도표는 금리 인하 주기 시작으로 보여지고 이건 연말까지 위험자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여러가지 지금 거시경제적인 금리 이슈 그리고 대선, 정치적인 이슈 이런 것들이 불확실성을 보여주고 있는 측면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4분기에 의미 있는 모멘텀이 등장해 줄 수 있고 그렇게 연말까지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 이 불확실성이 의미 있는 확실성으로 바뀌었을 때 그때 우리가 조금 바라고 있는 기대하고 있는 그런 알트 시즌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불확실성, 미국 대선판이 진짜 역대급으로 재밌습니다. 오늘 오전 폴리마켓 상황을 보면 해리스가 트럼프에 대해서 2%포인트 리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기대, 여러가지 우려, 정치적인 관점에 따른 차이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지금 얽히고 설켜 있는데 과연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최종적으로 정리가 될지 엄청 궁금하게 여겨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런 와중에 트럼프는 암호화폐 유권자들의 표심을 자극하는, 지지를 자극하는 그런 멘트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암호화폐는 뭔가 특별한 것이 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다. 아직 젊고 성장하고 있는 산업이고 나는 암호화폐를 믿고 있다.
내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에 암호화폐 스타트업을 보호하고 SEC의 절실히 필요한 이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내가 낙선할 경우에 암호화폐 개발자들은 지옥에서 살게 될 것이다. 겐슬러의 SEC는 암호화폐 규제에 매우 적대적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량한 개발자들이 지금의 SEC 스탠스를 통해서는 조사 대상이 될 수 있고 그렇게 지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지옥불 맞기 싫으면 나를 뽑아줘. 이런 얘기하고 있죠. 뭔가 혁신산업에 엄청난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무엇보다 비트코인을 전략 준비자산의 위상을 갖게 만들겠다라고 공언한 인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암호화폐 투자자 입장에서는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물인데 과연 미국 대선판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정이 될지 개인적으로도 엄청 너무 많이 궁금한 그런 지점입니다. 비트코인 고래들이 일주일 동안 어느 정도의 매도세를 보인 것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 속에 일주일 동안 20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매도했다라는 겁니다. 100만 달러 이상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주소수를 보니까 13일 기준으로는 10만 8,163개였는데 16일 기준으로 봤더니 10만 6,104개로 나타났습니다. 일주일 동안 비트코인 2,059개를 팔아치웠고 이게 지금 20억 달러 규모라는 거죠. 고래들은 통화정책 결정에 따라서 잠재적인 변동성에 대비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금리라는 게 50bp 인하가 됐을 때 막연하게 펌핑이 나올 것이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전망들이 지금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고 25bp 인하를 단행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게 또 나름의 호재성 재료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 자체를 단정적으로 예단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까 나름의 전문가들의 전망들도 싹 다 엇갈리고 있고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고래들은 잠재적인 변동성에 지금 대비하고 있다. 고래들도 대비하고 있는데 개미 투자자인 우리들 당연히 대비해야겠죠. 막연하게 지금 한번 올라타 볼까 이런 대응은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대응을 하더라도 언제나 매수를 하든 매도를 하든 분할로 차분하게 대응을 하는 그런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 이런 생각 다시 한번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분석가들 얘기를 좀 짚어보면 크레더블 크립토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비트코인이 고점과 저점을 낮추면서 지금 시장의 대규모 숏포지션이 형성되고 있다. 숏스퀴즈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는데 55,000달러 위에서 지지를 받을 경우에는 8만 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데 55,000달러 지지가 깨질 경우에는 다음 지지선 45,000달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만 달러 때 이런 숫자는 좀 안 봤으면 좋겠고 8만 달러 좀 한번 와주면서 비트코인이 역사적인 고점 새롭게 만들고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미지의 영역으로 조금 더 깊숙이 경험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마이클 반데포페 비트코인이 약간의 조정을 거친 뒤에 다시 6만 달러를 돌파했다. 58,500달러 위에서 가격이 유지될 경우에는 10월에 새로운 올타임 하이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제발 좀 그랬으면 참 아주 많이 좋을 것 같습니다. 케빈 스펜스는 비트코인의 주간 RSI가 지금 저항선을 돌파했다라는 점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저항선을 삐쭉 뚫고 나왔는데 저번에 이렇게 삐쭉 뚫고 나왔을 때 그러니까 작년 가을 9월 얘기하는 거예요. 삐쭉 뚫고 나왔을 때 170% 가격 상승이 있었는데 과연 이번에 어떻게 될 것인가. 얼추 170% 와 10만 달러 언저리 땡큐 가보자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0만 달러 생각보다 가까워졌다. 과연 연내 10만 달러라는 숫자를 우리가 현실 속에서 바라볼 수 있을 것인가. 상당한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이 드디어 적격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사모 투자자 모집을 재개했다라고 공지를 해버렸습니다. 18개 알트코인 트러스트가 대상인데 상당히 흥미로운 종목들이죠. 아발란체, 베이직 어텐션, 비트코인 캐시, 비텐서, 체인링크, 디센트럴랜드, 탈중앙화 AI 펀드, 파일코인, 라이트코인, 라이브피어, 메이커다오, 니어, 솔라나,
스택스, 스텔라, 수이, XRP, Gcash. 상품은 18개인데 사실 AI 펀드 여기에 담긴 종목들까지 하면 더 많죠. 그래서 지금 그레이스케일이 18가지 종류의 트러스트에 대해서 투자자 모집 공고를 때렸습니다. 일각에서는 언제적 그레이스케일이냐 이렇게 약간 그레이스케일에 대한 비판적인 멘트들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데, 사실 여전히 세계 최대 암호화폐 자산 운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곳이고,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와 관련해서 가장 직접적인 역할을 했던 것은 다름 아닌 그레이스케일이었죠. 열받아가지고 SEC 상대 소송을 냈던 게 승소를 해버리면서 GBTC가 ETF로 전환될 수 있는 기회를, 법적인 토대를 마련을 해버렸고, 그게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 피델리티의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로 이어지게 만드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게 다름 아닌 그레이스케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도권 안에 자리하고 있는 세력급 자본 뭐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잘 모르겠다 라는 생각이 들 때는 그레이스케일의 이런 포트폴리오 투자 상품들을 참고를 해보는 것도 여전히 의미가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단타 치겠다라면서 이런 걸 참고할 필요는 없겠죠, 당연히.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어떤 펀더멘털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는 그레이스케일이 왜 이런 종목들을 선택을 했을까, 리서치, 공부해볼 가치는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과 어떤 게 겹치고 또 어떤 게 다른지, 그리고 얘들은 왜 이걸 선택을 했는지 그레이스케일 홈페이지를 통해서 리서치 자료들이 굉장히 정리가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초보자분들이라면 관심 있는 종목이 담겨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리서치를 한번 해보시면 절대적으로 엄청난 의미 있는 공부가 될 것이다, 뭐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레이스케일이 XRP 트러스트를 출시하면서 시장에서 상당한 관심을 받고 있고, XRP가 나름의 어떤 시세적인 탄탄함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3분기가 시작되고 나서 XRP가 지금 시장 전체를 주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분기 이후에 XRP는 22% 반등을 했는데 나머지 지금 상황이 별로 좋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약간 대비가 지금 펼쳐지고 있다는 거. 특히나 XRP 같은 경우에 지금 호재가 너무 많아서 잠재적인 호재들이 많다 보니까 조금 더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의 XRP 신탁 출시, 리플 CA로는 소송 종료를 선언을 했고, 로빈후드에서도 XRP를 상장을 했습니다. XRP 레저는 기술적인 성장세를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고, 리플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비롯한 메이저 은행들과 엄청 빡세게 파트너십을 체결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참고를 해보면 소송 항소 이슈만 잘 마무리가 되면 굉장히 재밌는 상황을 우리가 경험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여전히 강력하게 깔려 있다라고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소식들 잘 참고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